이어서 경영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좀 정신 좀 말짱할 때 저희가 또 세월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운 관문을 쉽게 잘 이겨낸 것 같아요. 시스템 경영 시작할게요. 익스트림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익스트림 아니라 업스트림, 업스트림. 네네. 업스트림 또 다운스트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요 그림 밑에 여기서 이제 두 남자가 낚시를 하고 있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애가 한 명 떠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해주고 나오는데 또 보니까 애가 또 있는 거야. 또 걸어 또 내려갔어요. 또 올라오는데 보니까 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야 너 어디가?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 보게. 누가 애를 던지는지 한번 보려고. 그 다시 올라갔대요. 그게 이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인데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다운스트림적 해결 방안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일 많은 게 이거죠. 우리 도로에서 경찰이 신호 위반하면은 속도 위반하면 잡는 거 있죠. 이건 다운스트림이에요. 그런데 길목에 서서 지켜보고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업스트림이에요. 그리고 청소년 폭력 문제 있죠. 청소년 폭력 문제 이거를 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업스트림적 사고로 푼다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업스트림적 사고로 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집에서 훈육을. 집에서 훈육. 집에서 훈육. 굉장히 가까이 왔어요. 결국 가정에 있었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그렇게 제도로 만든 나라가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 부모 교육을 시키는 거. 부모 교육. 네, 부모 교육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한 단계 더. 이 안에 5만 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맞추시는 분께 제가 이거를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현금, 세금 없습니다. 뭘까요? 청소년 폭력 문제를 해결한 거 웃음 제가 가질 수도 있어요. 문장님 뭔가 아실 것 같은데. 글쎄요. 부모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를 학교로 보낸다. 예. 이거 제가 가지겠습니다. 모유 수유를 했어요. 모유 수유를 제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업스트림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의 근본적인 그 근본의 문제 또는 이게 세대를 넘어서야 어떤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게 바로 업스트림적 사고, 업스트림적 문제 해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우리요. 뭐 임플란트도 하고 도출도 하고 그런데 예방하는 거 있죠. 그게 업스트림적 사고. 근데 업스트림에 단점이 있어요. 돈이 안 돼요. 자, 경찰 막 잡아가지고 벌금 막 매겼어요. 그 사람 승진하거든요. 근데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속도를 줄여서 다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승진도 없고 실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업스트림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좀 멀리 보고 뭔가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또는 준비하는 단계,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업스트림적 사고를 또 업스트림적 문제 해결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멀리 보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문제 해결자인 것 같아요. 다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볼 건데요.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게 정의가 있죠. 그렇죠. 현재가 있어요. as 그죠. 현재가 있고 그 현재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상태 또는 바람직한 상태를 봤을 때 그거의 갭을 우리가 문제라고 불러요. 또는 이슈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죠.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은 이제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현재 상태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마이너스적인 상황이에요. 그죠? 그때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걸 우리가 발생형 문제라고 불러요. 정상화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정상화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임프루먼트 목표형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문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뭐 과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슈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수시로 계속 이런 것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어떤 사고적 정환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두랑 비를 구분하는 건데 여기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해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비인가 두인가를 헷갈려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두는 하는 거죠. 비는 상태잖아요, 그죠? 제일 쉬운 예로 청소하는 게 두일까요, 비일까요? 청소는 두죠. 청소의 비는 뭘까요? 깨끗한 상태죠. 그렇죠? 깨끗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두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예 안 어지르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두가 아니에요, 사실은. 전부 다 비예요. 근데 자꾸 두를 하다 보면은 그게 진짜 내가 해야 되는 빈 줄 알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하는 게 안 중요해요. 결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밥을 세서 할 때, 밥 세서 하면 뭐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를 구분해서 뭔가를 해결하고 또는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서로 두를 공유하지 말고요. 비를 공유해야 돼요. 비를. 어디까지, 지금 어느 정도 비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구분하는 거 중요하고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가 이제 문제 해결 관련된 수많은 책과 강의와 뭐 굉장히 많은 논문과 이걸 다 보면서 공통적으로 좀 공통적인 것들을 쭉 뽑아가지고 이제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보니까 처음에 이제 증상을 보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증상인지 원인인지를 또 보는 거. 그렇죠. 그 굉장히 헷갈려요, 사람들이. 현상인지 원인인지. 또 현상일 수 있죠, 그죠? 근데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우리 병원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거. 환자 대기 시간이 길어요. 이게 뭐죠? 현상이죠, 그죠? 자, 이 현상의 원인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뭐 아마 겪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 병원에 대기 시간이 길어. 그 원인이 뭐죠? 원인. 원장님이 진료를 오래 받아. 그렇죠. 원장님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체어 타임 엄청 길어요. 설명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럼 원장님이 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실까? 왜 많이 하실까? 근데 탓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왜도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외에는 원장님은 이걸 설명하고 싶어. 또는 앞에서 설명 안 하니까 내가 그분에게 신뢰를 주고 싶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지 그분이 이해를 하게끔 느끼고 치료를 받기 때문에 신뢰하는 그 기간이 긴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필요한 건 뭐죠? 환자에게 신뢰를 주는 거예요. 이미 다 신뢰가 됐다. 원장님 뭐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짧게 말만 탁 하면 돼요. 근데 전후에서 신뢰를 안 주니까 원장님이 신뢰를 몸몸으로 줘야 되는 거야. 그게 엄청난 로스를 만들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비용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뭐 진짜 Y. 그래서 보통 5Y, 5번의 Y를 찾아가라 그러죠. 그거는 왜 그런지.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 진짜 문제가 뭔지를 찾았으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상태는 무엇인가? 여기서 B죠, 그죠? 이 B라는 게 그렇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리절트 값이죠, 그죠? 그 OKR에서 보면은. 그래서 두 B를 보고 그 B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목표를 정하고 또는 이제 투두 해결을 하고 담당자를 정하고 기한을 정하고 해서 한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이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오래 있었던 문제가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계속 있어요, 그 문제가. 그게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좀 경험하는 부분인데 어쩌면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어떤 두에만 좀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문제 찾는 거, 그거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업의 철학 굉장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을 이제 구분을 합니다.
비즈니스맨과 그렇죠. 엔지니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아예 사고 자체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는 본인이 기술자예요. 본인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어떻게 하냐면 무슨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뭘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비즈니스맨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까? 라고 이제 아예 내가 아니라 밖에서 들어와, 밖에서. 그리고 엔지니어는 내가 잘하는 거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근데 오히려 비즈니스맨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지? 그거를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접근 방법이 반대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보는 거. 그게 이제 엔지니어. 비즈니스맨은 이제 미래를 보고 일을 하게 되고 전체를 보고 그 부분을 끌어내는 게 비즈니스맨이고 엔지니어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넓히고 키워가지고 미래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모여서 전체가 나오지만 비즈니스맨은 전체를 보고 오늘 뭐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를 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뭐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사고에 따라서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구분하면서 업무에 좀 집중을 해서 하면 좋겠고요. 내가 일을 잘할수록 엔지니어적 사고로 가요. 근데 내가 특기가 있고 내가 전문적이고 전문가일수록 자꾸 엔지니어로 가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내려놓고 비즈니스로 이제 오는 거, 이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바둑. 아까 엔지니어랑 비슷해요.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계속 해결하면은 그 일은 다 자기 일이세요. 내가 너무 바쁜 사람이 돼. 내가 제일 바쁜 사람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더 큰 일, 더 큰 퍼포먼스를 내시는 분들은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저 김자가 누구지? 내가 누구에게 이거를 맡겨야 되지? 그 사람을 찾는 거에 시간을 들이는 거지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뭔가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차이에 따라서 어쩌면은 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사업의 캐파가 달라질 수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여기 후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의사분들 중에서 또는 사업가분들 중에서 여기에 그래도 많이 집중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아까 그 마이클 거버가스 책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그 의료기관인 의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것이 필요한데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렛대 역할을 해줄 최고의 시스템이 필요하대요.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스템도 아까 앞에서 봤던 업스트림적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업스트림적 시스템. 시스템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죠. 시스템이라는 말. 시스템. 결국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람과 시스템이거든요. 사람과 시스템. 처음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이 좀 지나고 나면 그때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재밌게도 시스템이 안착하고 나면 다시 또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계를 좀 보면서 가면 좋겠고 그 시스템이라는 거를 보면은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 경영학 전공을 했는데 제일 좋아했던 수업이 MIS 수업이었거든요.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은 시스템, ERP, 굉장히 그때부터 AI 이렇게 수련 전부터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체계. 이것도 굉장히 좋은 단어 나오면 이거 부탁드릴게요. 제가 정리한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와, 이거를 제가 수년간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이게 시스템이겠구나라고 딱 깨달은 바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혹시 시스템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아무도 안 나게. 원래 이래서 계십니까?
그것입니다. 네. 다른 거 어떤 굉장히 시스템. 상호작용. 상호작용. 네네. 상호작용 굉장히 네 공감이 되죠. 상호작용 맞습니다. 상호작용. 또 좋은 아이디어 시스템. 우리가 시스템 만들으려 하는데 도대체 뭘 만들어야 돼? 순서. 순서를 만드는 거. 역할. 역할을 만든다. 사실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시스템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죠. 역할, 순서, 상호작용,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라. 자, 굉장히 다른 거, 네,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일이 미리, 되게 하는 일이 되어지게 하는 거. 일이 되어지게 하는, 그렇죠. 일이 되어지게 한, 박수. 우리 박수 한번 받아가세요. 저기 써야겠다. 이거 드릴게요. 우리 차비하세요 이걸로. 차비 나오겠다. KTX 59,000원이니까 네, 이거 차비 받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제일 가까운 말이 이제 돼요. 남 놓고 기억자 보이십니까? 자, 제가 생각한 단어가 이거였어요. 그냥 뒀는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되면은 시스템이 완성된 거구나 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다라는 게 이미 자연은 돌아가잖아요, 알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가 막 겨울 다음에 가로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뒀는데 그냥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역할은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언제? 그대로 넣었을 때. 그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 시스템 만드신 거예요. 그전에는 시스템 만든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해가지고 내가 노력에 피와 땀에 시간에 화내가면서 만들어낸 게 결과인데, 그게 아니라 진짜 시스템은 그냥 딱 뒀는데 내가 원하는 상태가 싹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책 중에도 그런 책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두라는 책이 있는데 그대로 두는 게 자연스러운데 자꾸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거지, 인간이.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둬도 될 때까지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자연답다, 자연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다라는 말에 아름답다란 말 알죠? 아름답다. 아름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안다? 아예 알아. 오, 작가님 좋아한다 이거. 되겠다. 우리 실장님, 짜잔. 네, 받드릴게요. 박수. 네. 네. 제가 오늘 거들나겠습니다. 자, 아름답다의 아름이 나래요, 나답다예요. 나다운 게 아름답다예요. 저 처음에 듣고 너무 좋았어요. 나답다. 그게 아름다운 거다, 그죠? 그래서 답다를 찾잖아요. 나답다, 구딜답다, 당당답다, 그렇죠? 예시답다, 그렇죠? 미팅못답다. 이게 답다가 사실은 우리 가치관 경영에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나올 건데, 가치관 경영에서 나다움을 내 스스로 알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나랑 이 일직선으로 맞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답지 않게 다 이렇게 자꾸 살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답게 만드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회사죠? 맥도날드죠. 왜 떨어져 있죠? 그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독감이 심해가지고. 맥도날드를 우리나라에서 인수하려고 그랬죠. 그죠. 동원해서 인수하려고 했는데, 맥도날드가 무슨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부동산 회사. 그렇죠. 설계사한테 보면은 제일 많은 수익이 부동산 수익이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 사업의 이제 정확한 어떤 만들어진 취지를 보면은 프랜차이즈업이에요. 근데 프랜차이즈업에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세상 어느 곳에 그 어떤 사람이 운영하더라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운동선수였든 그죠, 학생이었든 누가 됐든 그 사람이 일단 가면 주예요. 그리고 자리가 물론 자리는 따집니다. 자리 굉장히 우리나라 한 400 7개 있는데 자리 다 따져요. 굉장히 좋은 자리만 들어가요. 근데 그걸 분석을 하겠죠. 근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해요. 그걸 만드는 것 또한 사업 시스템이라는 거죠. 사실은 적자예요. 몇 조씩 적자 나고 있는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원그룹에서 5천억으로 살아났거든요. 5천억. 왜?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못 샀어요. 살려고 한 6개월 정도 막 하다가 예전에 이제 메일류에서 살려다가 실패했고 이번에 또 못 샀는데 못 샀지만 그래도 그 가치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 시스템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이제 밸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거. 여러분들은 시스템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들어가서 일을 하면 안 돼요. 밖에 나와서 시스템 만들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막 열심히 일하면 안 돼요. 조금 떨어져서 전체가 흘러가는지를 보고 그거를 만드는 거가 중요해요. 한 문제 해결 바로 해결하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다시 안전하게 만드는 거, 더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일을 한 12년 정도 하다 보니까 나만의 어떤 시스템, 나만의 어떤 관점, 나만의 프레임으로 좀 뭔가를 해야겠다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매출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내부의 효율성을 올리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그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메타 인지하면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다시 이제 리플렉션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앞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게 법인이에요. 그렇죠. 법인이 예전부터 사실 화두가 됐었긴 했었어요. 그렇죠. 뭐 MSO 여기가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 성공하고 좀 어떤 큰 자본력을 가지고 더 크게 할 때 법인이 빠진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좋은 모델을 만들 때는 항상 법인이 존재하고 저는 법인을 찬양합니다. 왜? 인간이 만든 정말 위대한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직립보행 이후에 가장 큰 혁명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법인이고요. 법인 장점은 우리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많이 지금 이슈되는 게 이제 특수관계로 많이 세팅을 해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지가 사실은 가장 큰 이슈고 또 법인을 만들었다면 법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중요하죠. 그래서 시스템을 잡는 것 또한 법인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법인의 역할로. 그렇죠? 너무 내부에 있으면 저도 예전에 이제 병원 내부에 있으면 문제가 안 보여요. 재밌는 게 안에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밖에 나오면 굉장히 잘 보여요. 그래서 좀 한 걸음 뒤에서 보는 관점, 그거를 아예 시스템화 시키는 거, 그것 또한 법인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슈 중에 이제 이런 이슈가 있죠. 우리가 이제 법인에서 한 병원만 거래소로 갖게 되면 그 모든 어떤 행위들을 이제 세금을 이제 탈세하는 그런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또 병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그래서 병원에서 법인을 만들었다면 이 법인에서 그냥 뭐 세금 목적이 아니라 잘하는 종목을 만들고 그거를 사업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그래프 봤잖아요. 그 GA 그 커버 보면은 이런 기업들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으로 여러 병원들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병원한테. 그래서 많은 병원들한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사업이 더 커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 그걸 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세금 문제도 없고요, 더 큰 기업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초기에는 우리가 조인트 그 벤처랑 좀 차이 나는 게 뭐냐면 투자자 모집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병원에서는 그래도 현금 흐름이 좀 괜찮아요, 다른 업에 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있다면 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법인을 만들고 그게 이제 잘 성장해서 훨씬 더 큰 기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조금 커지잖아요. 그러면 투자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메디빌더라는 회사도 마케팅 회사인데
마케팅으로 매출이 난다라는 이유로 작년에 90억을 투자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리틴랩스 이런 회사들도 계속 투자 계속 받아요. 이렇게 계속 몇십억씩 몇백억씩 계속 받고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점점점 그런 모델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병원 사업을 넘어서 내가 어떤 이제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심지어 최근에 이제 뭐 시행사도 하시는 분도 많아지셨고 원장님들 중에서, 그리고 시행을 넘어서 아예 시공까지 하시고 수주까지 받아서 뭐 다양하게 만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게 연계될 수 있는 이유가 부동산에서 가장 어떤 큰 파워가 있는 게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건물주들이 병원을 전시하려고 하시는데 아예 병원 측에서 그걸 만들어 버리면 공실 때문에 병원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못 넣더라도 제일 싸게 가져오는 게 시행하는 거거든요. 시행하는 거, 시공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 신탁으로 가져와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팔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많이 좀 그런 어떤 트렌드가 지금 막 많이 생기어나서 지금은 건물들 중에서 시행하시는 원장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서울도 많고 심지어 부산, 경남에도 굉장히 많으세요. 요즘 만나시는 원장님 중에 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옛날보다. 물론 이런 많은 부인당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서 우리가 하나씩 준비하는 게 사실은 실력인 것 같고, 원하는 걸 가기 위해서 이런 준비품도 많이 있습니다. 자, 시스템 경영을 하기 위한 첫 걸음이 있습니다. 첫 걸음은 숫자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숫자를 그냥 숫자로 보는데 숫자를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근데 숫자를 언어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숫자의 의미.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숫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도. 그러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면 현상을 다 숫자화 시켜야 돼요. 오늘 세미나 오신 분이 많다. 많다 숫자 아니죠. 그렇죠. 오늘 세미나 오신 분이 뭐 22명이다. 그러면 이게 많다는지 적다는지 모르잖아요. 숫자다하고 비교해요. 뭐에 비해서 많이 왔다, 적게 왔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사고 자체가 숫자로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숫자화 시켜야 돼요. 그걸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소통이 되고 찾을 수가 있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그래서 이 얘기는 예전부터 우리 이제 피터 경영의 아버지께서 예전부터 하셨던 얘기예요. 측정해라. 측정을 안 해요. 왜? 귀찮거든, 힘들거든, 잘 안 되거든. 그렇죠. 근데 그걸 측정하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꼭 하시면 좋겠고, 병원의 모든 행위는 다 데이터밖에 안 돼요. 환자가 오고 주차를 하고 플레이하고 신환이 오고 재환이 오고 그렇죠. 재수술을 하고 다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내 걸로 만들어서 정보화 시켜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내가 써먹는 거, 거기까지 하는 게 바로 활용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때 제대로 인포메이션 만들어서 내 걸로 만든 게 인포메이션이거든요. 그렇죠. 이걸로 결정까지 하면은 그때 제대로 써먹은 거예요. 그렇죠. 숫자 만들려고 했더니 계속 숫자 만드는데 뒤에 정보화 안 하고 이걸로 의사결정 안 하면 노동이죠, 노동. 그렇죠. 노동만 하지 말고 숫자로 이제 만들어서 내가 제대로 이제 써먹는 거죠. 지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실제로 성공한 그 사업의 특징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1등이 신속성. 성공한 이유, 신속성. 그렇죠. 신속하게 보려 그러면 숫자도 신속하게 봐야 되겠죠. 신속하게 내가 원하는 때 바로바로 보려고 그러면 대시보드가 필요해요. 그 대시보드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을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BSC랑 KPI를 합쳐 놓은 게 이런 대시보드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시보드를 보시면 CMO 해가지고 각 부서가 있고 전략 과제가 있고 성과 지표가 있죠. 성과 지표 중에 온라인 콜, 그다음에 CR 고객 상담 내원 수, 브랜드 스토리 개수, 해외 콜 명수,
그리고 이제 영업적으로 매출, 예약 성공률 해서 측정 방법, 측정 주기,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떤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팔로우업을 쭉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물론 이런 영역을 넣어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BSC를 만든 이유는 그만큼 사업에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그죠? 이거를 잘 녹여 넣어서 우리의 대시보드에 넣어주면 좋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각 팀별로 해가지고 이런 각자 지표를 정하고 산출식 정하고 주기 정하고 에지즈랑 투비를 정해서 담당자 정하고 협조자 정하고 해서 쭉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걸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만큼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대시보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대시보드의 제일 큰 장점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예요. 뭐 일을 한다 안 한다 보다 공유가 돼요. 공유. 다 같이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을 다 만들어 주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공유의 가장 큰 목적이 있고 각 공유가 중요한 이유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팀으로 같이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결국에는 만들어낼 수 있는데 처음에 다 못 만들어내도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A/B 테스트 하면서 경험하면서 결국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많은 지표들이 있겠죠. 병원 안에 ROI도 있고 로아스도 있고 그렇죠. 마케팅 쪽으로는 그리고 이제 진료 과목 쪽으로는 진료 과목별 횟수나 내원 경로나 내원 경로도 중요하고 내원 동기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원 동기는 뭐죠? 우리 병원에 왜 왔는지죠. 그렇죠. 내원 경로는 오게 된 경로죠, 그죠? 우리 병원이 진료를 잘해서 왔어요. 이거 내원 경로일까요? 동기일까요? 동기죠, 그죠? 가까워서 왔어요. 동기일까요? 경로일까요? 재밌게도 근거리는 항상 경로로 돼 있더라고요. 병원에. 재밌죠, 그죠? 물론 겹칩니다. 그렇죠. 완전 딱하게 다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진료가 굉장히 좋아서 왔는데 자꾸 할인해 준대. 그럼 그 사람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담 전에 경로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 사람이 왜 왔는지. 원장님이 좋아서 원장님이 명의라서 오셨는데 자꾸 할인해 준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표들을 아마 계속 고민하실 거예요. 우리 병원에 어떤 지표를 내가 만들어야 되나 계속 고민하실 거고 지표가 재밌게도 현재 우리가 이게 지표다라고 딱 지표로 정하는 순간 우리 병원의 방향이 결정돼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무서워요. 원장님이 이 지표 딱 구해봐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 병원의 방향이 딱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무섭기도 한데 그 세계적인 병원 우리 메이어 클리닉의 KPI 지표는 바로 환자 완치율이에요. 완치율 이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완치율 그렇죠. 얼마큼 완치해서 가셨는가.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장비 투자와 인력과 그죠 최신 장비와 시스템과 그런 어떤 학습적인 부분들을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기 논산 가면 이런 병원이 하나 있어요. 논산 가면은 대전요양병원이라고 거기 이제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의료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KPI는 뭘까요? 나와 있죠. 환자를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게 여기는 목표예요. 예전에는 요양병원 가면 이제 돌아가신다 생각했어요. 예전에요. 이제 가시는구나 하고 요양병원 보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요양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여기는 KPI인 거예요. 싫어하시는 싫어한다. 집에서 그래서 안에 보면 산책하는 거라든지 운동하는 거라든지 신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좋게 하는 거라든지 또 이제 의료진들 만나보면 그냥 좋아요. 그냥 좋고 아침에 라운딩 할 때 보니까 영상 보니까 전체 원장님들 다 같이 하시더라고요. 같이 축하도 하고 굉장히 좀 너무 병원이 좋아서 안 가고 싶던데 집으로
아무튼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핵심이 뭐냐면 거기에 KPI, 그 목표가 뭐냐, 지표가 뭐냐, 핵심 지표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핵심 지표. 그래서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Y거든요. 아마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병원이 왜 존재하는지, 나는 왜 여기서 일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마이클 거버 아까 사업의 철학에 하신 말씀이 사업의 성패가 비법에 달려 있지 않고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최고의 비법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보통 보죠.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아마 여기 계신 병원들은 제가 알기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미션, 내가 왜 존재하는지. 비전, 지금 방향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 건지. 조금 나누면 직원들이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두 개가 좀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서로 달라 원하는 모습이. 네. 그래서 직원들을 위한 모습도 준비 좀 하시면 좋겠고, 네. 또 우리 고객을 위한 것도 준비하면 좋겠고, 또 하나 병원이 원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세 개를 좀 나눠서 하면은 조금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걸 워크숍 하다 보면은 애매해져요. 이게 누가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있을 거잖아요. 우선순위 안에 가치가 있을 건데 그 가치 중에 핵심이 되는 가치, 그게 바로 핵심 가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분명했을 때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이것도 시스템의 가장 첫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틀 있대요. 첫째 날은 내가 태어난 날이고, 둘째 날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된 날이래요. 이게 미션을 소명으로 이제 딱 부여받은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거의 인생을 이제 또 성두리째 살죠. 미션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큰 좋은 기업들의 미션을 보면요. 구글은 세계의 정보를 처리하여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고 유용하게 만들자. 공감이 되죠. 그렇죠. 에어비앤비 어느 곳이든 소속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이해되죠. 그렇죠.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도 세계의 전무직들을 연결해서 그들을 더 생산적이고 성공할 수 있게 하자. 그렇죠. 링크드인 굉장히 요즘에 또 체험도 거의 링크드인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전문가들의 커뮤니티라든지 정보라든지 좀 전문적으로 좀 많이 하는. 페이스북도 재밌어요.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힘을 주고 세계를 더 열리고 연결되게 하자. 6번 건너면 세상 다 원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존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지향적인 회사가 되자.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아마존이 고객 지향, 고객이 원하는 게 전부 다 한다. 테슬라도 재밌습니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멋진 양산적인 자동차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만들어서 가속화하자.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고 지금 이제 이상한 굉장히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있죠. 로봇도 만들고 다른 나라도 가고 슬랙도 그렇고 MS도 재밌어요. 이 행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조직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그래서 PPT도 이걸로 만들고 엑셀도 만들고 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슈가 있죠. 병원의 어떤 철학 그리고 개인의 철학 이게 다르면 같이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병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철학이 뭔지, 개인의 강점이 뭔지, 개인의 목적이 뭔지를 충분히 알고 그게 병원과 연결될 수 있는 다리를 놔줘야 돼요. 다리를.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나답다,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게. 그렇지 않으면 안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그럼 떠납니다. 열심히 하고도. 그렇죠. 그래서 위에 이런 가치를 가지고 가치관 경쟁을 통해서 결국 나온 어떤 목적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르는 결과나 책임의 역할, 수행 결과가 나와져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병원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 일들이 우리의 가치관과 연결돼서 얼라이먼트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그렇죠. 많이 본 앞에 계신 분들 계시고, 그렇죠. 제가 예시 찾다가 넣어봤는데요.
치과를 넘어서 치가. 그렇죠. 치가가 무슨 뜻이죠? 치가 무슨 뜻이죠? 부장님? 말 그대로 가족이라고. 가족. 그렇죠. 부장님 이거 혹시 만드실 때 네. 어떤 생각으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프로 얘기하면 평생 가족 주치 뭐 이런 기능. 평생 가족 주치. 그렇죠. 우리 병원에 한 번 오면은 내가 평생 이제 올 수 있는. 그렇죠. 그 너무 이 개념 너무 좋죠, 그죠? 치가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치가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곤란할 수도 있는데, 자 치가가 이제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죠. 2023년도에 또 2024년도에 치가라고 했을 때, 이제 치가가 됐다. 이 사람은 평생을 왔다라는 거를 숫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는 거가 정의가 될까요? 예를 예. 우리 뭐 예방과 환자 수겠죠 뭐 그런 것. 예방과 환자 수, 그렇죠. 예방과 환자 수를 통해서 우리가 치가가 됐다. 내지는 예를 들면은 우리 병원에 한 10년을 온 환자가 몇 명이 됐다.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 제네원율. 그렇죠. 제네원율로 해가지고 해서 이 목표가 있으면은 그에 따르는 우리의 목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목표. 지금은 우리 치과 멤버에 들어오신 분이 8,000명이니까 올해 한번 10,000명 한번 만들어 보자. 2,000명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렇게 이제 어떤 큰 목표와 숫자를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멤버십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9년 된 사람이 있으면 마지막 1년을 더 채운다든지 그렇게 올 수 있게끔 대상을 선정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어떤 지표들을 만들고 그걸 같이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치가야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면 숫자로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자치관 경영의 단점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근데 그걸 숫자로 못 만들면 그냥 점점 더 힘을 잃게 돼요. 이게 힘을. 그 힘을 가져가려면 정말 숫자와 그 뒤에 아까 앞에 봤던 것처럼 얼라이먼트가 되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때 얘가 힘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왜 2,000명 더 모아야 돼? 우리의 미션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의 가장 원천은 결국 비전이다. 네, 비전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연결이 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치관 경영과 이제 같이 가져가는 게 사실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인재죠, 인재. 그렇죠, 사람이죠. 아마 저도 이제 원장님들 만나 뵙고 컨설팅을 이렇게 하는데 많은 원장님들이 매출로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좀 오래 하시고 좀 높으신 분들 보면은 매출이 아니라 사람으로 제일 고민을 많이 하세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진짜 인재로 잘 함께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재 이제 시스템인데요. 여기 가치관 경영이 있어요. 그럼 이 가치에 맞는 기준이 생기죠. 그 기준에 맞춰서 채용을 하겠죠. 그 채용을 하고 나서 우리가 교육 훈련을 해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보상을 해줘서 점점점 우리에 맞는 사람들만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상위 80%, 그러니까 나머지 밑에 10%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랑 안 맞거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딜맨이 만들어지고 당당맨이 만들어지고 예시맨이 만들어지고 그런 어떤 내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이 시스템 안에 이제 쭉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게 다 얼라이먼트가 쭉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지나가다 딱 봤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출신이야. 이렇게 딱 그 느낌 나게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채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일 많이 나온 채용 공고, 우리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데 물론 뭐 숫자면 다양하게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채용 공고 채용을 할 때 힘을 많이 안 들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한 사람 뽑는데 좋은 예시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이제 첫 이미지예요. 첫 이미지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내 옆자리로 오세요 하고 띄워놨어요. 이렇게 우리 함께 합시다 라는 이미지를 주는데, 이미지를 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정답을 함께 찾을 분을 찾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런 내용을 알려주면 좋아요. 그리고 오시면 이런 업무를 하게 되실 거예요. 이런 분을 찾고 있어요. 이런 분이면 더 좋아요 라고 이렇게 이 채용 공고에 올려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일해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일하는 거, 그냥 하는 일은 없어요. 완벽한 결과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채용 공고 사진 딱 들어가는데 다른 데는 딱 한 페이지에 그냥 짧게 A4 반 페이지밖에 딱 없어요. 근데 여기는 쭉 보니까 나랑 맞아, 아니면 나 이런데 싫어. 이미 필터링이 한번 돼요 여기서. 그리고 면접을 보면은 여기서 한번 필터링이 됐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은 여기에 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은 채용 공고가 너무 좋아서 왔다는 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을 이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해서 이런 복지도 굉장히 잘 표현해놓고, 이 다른 회사인데요. 이렇게 딱 심플하게 세무법인 청년들이고요. 청년들은 이런 사람을 환영합니다. 이런 분은 거절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거절하는 사람, 단순히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자신의 관점으로만 일하는 사람, 평범하게 머무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절. 근데 이런 사람, 성장 동기를 갖는 사람, 사고 피드백을 하는 사람, 딱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채용할 때부터 이렇게 신경 쓰는 거예요. 채용할 때부터. 그렇죠? 이런 분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환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충분한 사람, 소통의 행복을 좋아하는 사람, 나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 동료의 행복을 기원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어떤 가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먼저 가는 부분이고요. 복지라든지 또 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해주시는 게 채용 단계이고요. 채용 끝나고 나면 면접하죠. 그렇죠? 면접은 누가 하죠? 각 부서에 부서장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관적인 거를 객관화시키는 게 뭐냐면 이런 질문지예요. 질문지를 만들어서 우리 병원에서 평가하는 거는 우리 병원에서 중점으로 보는 게 이거다 라는 걸 만들고 그거를 부서장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모, 태도, 표현력, 역량, 태도, 그리고 평가자의 최종 의견을 가지고 그 의견을 가지고 결국에는 채용을 결정하는 거죠. 본인이 뭐 좋다 안 좋다 그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부서별로 이런 평가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그에 따른 어떤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치 질문이 있고요, 일반 기본 질문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질문을 해서 그 다음에 가치가 우리랑 맞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Sink or Swim, 이거는 이제 저희 채용 단어인데요. 보통 병원에서 가장 심해요. 채용해놓고 딱 물에 탁 뛰어놔요. 이렇게 수영 잘하면 살아남고 못하면 가라앉겠죠. 그럼 나가겠죠.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뭘 못해주고 있냐면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주거나 튜브를 주거나 그런 걸 못해요. 그냥 툭 던져놔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인재를 만나기 위해서는 좋은 병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병원은 인재가 없어 이 많이 하고요. 좋은 인재들은 갈 병원이 없어. 둘이 못 만나는 것 같아요. 못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23분이고요. 요 뒤에 이제 오버딩 관련해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볼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4시 30분까지 잠깐 쉬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